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이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7,300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건지, 그리고 지금이 이 꼭지인지, 지금이 고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ETF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어떤 테마 ETF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봐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진단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지금 보면 12%,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 주식들도 엄청나게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 이런 핵심 기기들도 엄청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나왔던 이 제로 엣지에서 마켓 이어라고 이렇게 글이 나왔어요. 여기서 코스피가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코스피 광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어느 시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900을 그때 코스피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엊그제 기사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정상적으로 지금 한 달 만에 31% 지수가, 이 개별주가 아니라 지수가 31%나 올랐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엄청나게 올랐다. 이 기사에 따르면 코스피는 하루에 5%씩 막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3월 저점 이후로는 약 40% 가까이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월 4일 코스피는 6,936.99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6,900선, 이제는 뭐 7,300도 뚫어버렸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게 바로 꼭지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켓 이어에서 이걸 보니까 이 버블이나 광품에 이 비싸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 포지셔닝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완전히 소진될 때가 끝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살 사람이 없고, 콜옵션, 레버리지, 개인 매수세가 극단까지 가야 그게 바로 꼭지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이 아직 옵션 시장에서 진짜 마지막 광란이 안 보인다고 여기 기사에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미국 빅테크, 그다음에 밈주식, 2021년 테슬라 같은 식으로 콜옵션 몰빵, 감마 스퀴즈, 개인 투자자 포모의 이 극단적인 폭발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상승의 실제 배경은 뭐냐, 이번 코스피 랠리의 이 단순한 이 테마주 장세라기보다는 반도체, AI, 그다음에 밸류업, 외국인 수급으로 결합된 이 장세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런 뭐 테마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핵심은 뭐냐, 반도체가 핵심이다. 5월 4일 코스피 급등, 뭐 지금 오늘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0% 이상 올라가고 있죠. 특히 SK하이닉스는 뭐 12% 이상 급등을 하고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본의 재평가,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켓와치 보도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영국을 추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사이클, 그다음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기대감으로 결합되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 구조적 리레이팅 장세가 현재 급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 와치에서 26년 4월 이 코스피가 약 31% 죄송합니다. 역사상 두 번째 좋은 월간 성과를 냈고,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영국을 넘어섰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배경으로는 AI 반도체 수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강세, 그다음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를 이렇게 꼽으면서 이건 단순히 투기 과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이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가 이제는 반도체 사이클과 주주환원이 결합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비싼 가격이 시장 꼭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버블이나 광풍은 단순히 이 비싸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지션이 완전히 소진될 때 끝난다, 이런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과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숏을 외치는 것은 시장 작동 원리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근거가 뭐냐, 이 개인이 아직 완전히 미쳐서
올라서 사는 장세가 아니다. 현재 개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거나 하락에 지금 뭐 인버스 많이 샀다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가 이 7천 넘어섰죠. 이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 마켓 이어에서도 이 논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진짜 마지막 상투라면 개인들이 이제라도 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콜옵션 레버리지가 이제 몰려드는 모습이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숏 옵션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의 조건 한번 보시면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가 이게 꼭지고요. 현재 결핍은 뭐냐? 미국 빅테크나 밈 주식에 보였던 콜옵션 몰빵과 개인 투자자의 극단적인 포모가 부재하다. 아직도 국장을 못 믿고 있죠. 저도 못 믿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달러에 대한 이런 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달러에 대한 약간 믿음이 살짝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 미국 장세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이제 자금들이 한국으로도 이제 분산 투자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과열은 맞지만 마지막 상승 구간을 위한 연료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완벽한 꼭지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들이 뭐냐? 현재 확보된 조건 이 코스피 6,900 지금 보시면 코스피 7,300이 넘어섰죠. 네, 외국인이 수급이 폭발하고 있고 반도체 주도주의 급등, 그다음에 역사적 월간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 누락된 꼭지의 조건은 뭐냐? 이 개인들의 이 뒤늦은 포모 광란의 이 매수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콜옵션 감마 스퀴즈가 없고 그다음에 숏 포지션의 완전한 청산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꼭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빗나간 이 개인 투자자의 포지셔닝이 있거든요. 5월 4일 기준인데요. 지금 보면 대단하거든요. 같은 날 외인들 있잖아요. 스마트 머니들 있잖아요. 이 스마트 머니들은 3.06조 원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이 리테일 머니들은 4.87조 원 순매도를 하고 코스피 7천에 접근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및 하락 베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끝물은 개인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물려야 끝물인데 아직은 지금 끝물이 아니다. 개인들이 뒤늦게 이렇게 달라드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이 포모 점화 곡선이 여기 지금 하락 베팅 의심을 하면서 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잖아요. 아직은 여기 적응 단계에서 이 포모 단계까지도 안 왔다. 한 이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여전히 시장을 의심하며 인버스 하락에 베팅 중이다. 그래서 이들이 의심을 거두고 이제라도 사야 한다. 이 추격 매수 이제 이런 장세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이다. 콜옵션 몰빵을 때릴 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콜옵션 광란에 부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여기 나와 있죠. 테슬라 밈 주식 이때 2021년에는 콜옵션이 이렇게 엄청나게 광란에 이런 베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면 상승 방화형 풋옵션 수요와 시장 의심이 공존하고 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지금 콜옵션이 몰빵되지 않았죠. 풋이 오히려 더 많고 뭐 ATM 뭐 이쪽들만 많죠. 근데 지금 여기 테슬라 때는 거의 뭐 콜옵션이 그게 달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코스피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더 오르면은 숏을 친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매수해야 하고 이게 숏 커버링,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또 숏 커버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비싸 보이지만 반대로 하락 베팅이 너무 많아서 더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남았다고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스퀴즈 엔진 작동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주가가 상승한다. AI 반도체 호재로 주가가 급등. 그다음에 마진콜이 발생하거든요. 숏 포지션 투자자들의 손실 한도가 초과되면서 마진콜이 발생하고 강제 매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숏 커버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주가가 폭등을 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방이 열려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수급이 진공 상태다. 그래서 개인이 매도하고 있어. 악성 대기 매물이 적고 이제 신고가로 날아가기 때문에 위에 없잖아요. 이 매물대가 없고 외인 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명분 이 AI와 수급 외인이 지금 그리고 숏 커버링 연료까지 결합이 되어서 시장이 수학적으로 마지막 슈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강제 상승
상승 동력이 있다. AI 반도체 리레이팅 명분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20조 원의 숏 커버링, 이 숏 포지션 숏 커버링이 강제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은 좋은 장세냐?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위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 이 변동성 지수, V 코스피 지수가 이게 빅스 지수죠. 이게 엄청나게 높거든요. 한국판 공포 지수가 56.21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변동성 지수는 이 급락장에서 오르지만 급등장에서도 이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면 같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건강하게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하루 뭐 5%씩 올랐다가 하루 또 이제 5% 10%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취약성이 있거든요. 3월에 지금 뭐 갑자기 코스피가 12% 폭락한 적이 있죠. 중동 리스크, 이란 전쟁 때문에 그렇게 폭락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 월간 상승률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에 약 31%가 상승했다는 거는 이례적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급등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10% 20% 이런 고정도 오긴 왔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란 전쟁 시작했을 때 12%이 코스피가 폭락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이런 체력 이런 것도 매우 예민해 있으니까 조금만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해야죠? 자극만 줘도 급등했다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가 아니다가 니콜 안전하다는 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막 코스피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정점 진단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자면 이 역사적 고점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적 고점에는 이 개인들의 이 포모의 낙관적인 맹목적인 이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이 콜옵션 광란과 감마 스퀴즈가 있는데 지금 5월 현재에는 이 의심이 있고 차익 실현 숏배팅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풋옵션 수요가 잔존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을 봤을 때 이 개인에게 물량 떠넘기기가 있어야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보면 외인 기관 3조 원이 순매수가 주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에도 순수 투기 그다음에 밈주식 테마가 올라갔을 때가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현재에는 AI 실적 플러스 밸류업의 이 구조적 리레이팅이 있다. 그래서 진단 결과는 현재 시장은 역사적 정점의 핵심 요건 4가지 중에 지금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아직 코스피는 역사적 이런 고점은 아니고 지금 아직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기가 더 불러 일으킬 수가 있고 급락을 또 할 수가 있으면서 개인들이 뭐 과감한 자금이 들어가기에는 이미 조금 위험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랠리 지속의 조건은 실적과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머니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쇼 커버링 엔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괜찮아 보인다. 왜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AI 수요와 이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20조 원의 공매도 잔고가 기반을 하면서 강제 매수가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지표가 켜져 있는 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전략은 뭐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추격 몰빵,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 추격 몰빵 금지,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주도주와 이 과열주의 이 철저한 분리.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 ETF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표들도 모니터링해라. 이 가격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그다음에 빅스 지수, 코스피 빅스 지수, 그다음에 옵션 거래량 이런 데이터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비싸다는 이유로 일찍 파티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출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 랠리 마지막은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속쓰리나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장세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진짜 화려하게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가세해서 중국 반도체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빨리 봐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봐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ETF들은 뭐가 있냐? 이 반도체죠. 그래서 한국의 이 반도체 ETF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 반도체를 지금 10개
구성 종목으로 묶어 놓은 이런 ETF가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국내 반도체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 이제는 커버드 콜로 투자해서 이제 약간 과세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커버드 콜은 매매 차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비과세가 되면서 이 배당금에 대한 엄청난 과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상승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전력기기도 괜찮죠. 그래서 뭐 여기 뭐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뭐 이것도 있고, 하나로 뭐 원자력 아이슬렌 원자력도 좋죠.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그다음에 뭐 이런 에이스 원자력 탑10 뭐 이런 ETF들 있잖아요. 이런 거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이것도 구성 종목들 보면 요즘 잘 가는 이런 종목들로 담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ETF들도 일주 수익률도 뭐 20%나 되고 있네요. 그래서 괜찮은 것도 많다. 그리고 하나로 증권 고배당 탑3 플러스, 배당도 받으면서 요즘 이제 진짜 코스피 장세가 좋아지면서 증권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주도 계속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큐에서 이제 역시나 이 반도체에는 뭐 탑10도 중요하지만 역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진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 원큐 K 반도체 탑2, 이 원큐에서 나오는 K 반도체 탑2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ETF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는 ETF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플러스 코덱스 타임 뭐 이렇게 있으니까 타임 코스피 액티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코리아 밸류업 이런 ETF도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뭐 35%나 담아져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9% 이렇게 담아져 있네요. 그다음에 뭐 현대차나 뭐 금융지주나, 그다음에 또 잘 나가는 방산이나, 그다음에 이 전력기기 이런 거 다 담아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밸류업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과창판이랑 반도체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역시나 이 반도체 장세가 끊임없이 이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중국 반도체도 받을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들어가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좀 기다려 봐라. 기다리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거 기다리면서 그냥 좀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뭐 조금씩은 매수할 수 있겠지만 몰빵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